안녕하세요. 우주와 1인 생활 체크 하디슈 코너입니다. 저는 법이나 정치에 대해서는 사실 큰 관심은 없었던 사람이긴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 법제도의 변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부분인 것 같아서 앞으로는 제가 이런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많이 좀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영상을 찍게 된 그 내용은 지난 5월 29일 21대 국회가 막을 내렸는데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들이 좀 성과가 있었을까 궁금해서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요. 30일 국회 그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6.6%로 좀 지난 국회보다 저조했고, 또 1인 가구 그 시대를 맞이해서 추진한 법 개정도 이제 꽤 있긴 했지만 일부는 아예 이제 그냥 폐기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원안이 가결된 것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하고 좀 함께 알려드리면 좋겠다,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4가지의 법안이 있어서 그 2가지는 폐기된 법안과 원안대로 가결이 된 그 법안 내용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또 되게 생각지도 못했던 다양한 문제들을 맞이하기도 하는데, 그때 법이라는 게 되게 좀 상식적이지 않은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도 좀 합리적이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내용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법안입니다. 첫 번째는 1인 가구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입양 요건을 완화하는 그 법안이 발의가 됐었는데요. 지금도 현재는 25세 이상인 사람이면 1인 가구도 일반 입양은 가능해요. 근데 친양자는 혼인 중인 부부에게만 허용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게 일반 입양과 그래서 친양자 입양의 좀 차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일반 입양은 그 자녀가 입양을 갔다 하더라도 친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는 양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친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법적 분쟁의 여지가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1인 가구도 일반 입양뿐만 아니라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게 법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었는데 정말 많이 홍보도 되고 그랬었거든요. 결국에는 국회에서는 이제 이게 미처리로 폐기된 그런 상황입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이 돼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요즘에 뭐 저출산이다 하지만 저출산이라는 자체가 꼭 누구나 아이를 갖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혼인하지 않더라도 자녀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또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에도 혼인하지 않고 동거 가족에서 아이를 출산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비혼모 같은 경우에도 출산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뭐 엄청나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을 수용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되게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문화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1인 가구 입양이 많아졌으면 많았죠.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법안이 폐기됐다는 거에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요. 1인 가구분들이 좀 관심 많으셨던 부분들이라서 좀 아쉬워서 담아보았고요. 2번째입니다. 2번째는 데이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도 폐기됐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어떤 게 문제였냐면, 아무래도 요즘에 되게 연인들 사이에 그 데이트 폭력 문제 때문에 여성분들이 결국에는 그 뭐 공포감이라든지 정신적 피해, 아니면 정말 구타 중에 폭력을 삶을 마감하거나 그런 내용들을 전 뉴스를 통해서 되게 많이 접했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보통은 여성분들이니까 피해를 당하는 쪽은. 그래서 이 데이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가 됐던 건데, 이 부분도 이제 폐기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3번째는 상속유류분 범위 조정인데요. 이 상속유류분이라는 말 자체가 좀 약간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개념부터 좀 알고 갈게요. 상속유류분이 뭐냐면, 상속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서 법률상 반드시 남겨둬야 하는 일정 부분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민법에서는 유언을 통해서 피상속인이, 그러니까 즉 죽은 사람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이제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전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때문에 항상 상속인들의 법적 다툼이 많이 생기기도 하겠죠. 그래서 하여간 이 유리분 권리지 않은 민법 제 1111조에서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직계 존속,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로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또는 2순위 권리자와 함께 2분의 1의 권리를 갖게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인 가구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나 자녀 등이 없을 때 평생 모아둔 돈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어도 유류 상속분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하지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4월 25일 날 재판관에 일치된 의견으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유리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 위헌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위헌 결정이 난 사항이면은 국회 통과 상관없이 향후 형제자매 유리분 청구 분쟁이 그냥 없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나이 들수록 어떻게 보면은 형제자매나 뭐 특히 형제자매가 가족을 이루고 자녀도 낳고 살게 되면은 뭐 남이나 다름없이 사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부모님 부양 문제로 다툼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형제자매까지 이 상속의 범위에 포함해버리면은 피상속인 입장에서는 서글프지 않나요? 나는 계속 혼자 가구로 살아왔고 부모님을 내가 만약에 부양도 했고 한데 형제자매는 별로 관여하지도 않고 내 삶에 별로 도움도 안 줬는데 다만 그 상속의 권리라는 법적 문제 때문에 법적 보호에 상속을 받는다고 하면 억울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제자매는 이제 권리가 없는 걸로 그렇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났다고 하고요. 특히 또 제가 찾아보니까 선진국 사례에서도 보면은 형제자매를 상속인으로 포함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무연고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사망 시 상속재산 처리를 위한 민법 개정안. 이것도 이제 원안대로 가결이 됐는데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해당되는 분들이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무연고라는 게 어떤 그 혈연 관계도 없고 정말 무연고로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아무래도 무연고자 자체가 사실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은 이제 현실의 사회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이나 뭐 저소득층 분들 중에 가족이 없는 분들은 사망을 하면 무연고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의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행정 절차적으로 공고를 내고 가족을 찾는 과정이 있는데 만약에 가족이 없다고 증명이 확실히 되면은 이분의 상속 재산이 국가에 기속이 되거든요. 하지만 국가에 기속이 그냥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 게 일단 이분이 시설에서 사망을 하게 되면 이 시설은 보통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이 상속 재산을 국가에 기속시키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서 내가 재산 관리인이 되어서 이 사람의 재산 관리인이라는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재산을 또 판결을 통해서 세입 처리를 해야 예산으로 생각보다 되게 많지 않거든요. 국가에 기속된 이력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아무래도 지자체의 세수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정부의 예산으로 편입이 되는 건데 이 노력을 하기에는 그 인력적인 부분, 행정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런 이력들 자체가 없기 때문에는 이제 무연고자가 시설에서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국가에 기속시키지 않고 지자체와 그 국가의 관계를 동일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재산을 지자체에서 편입하도록 해서 다른 취약계층들을 위한 사회복지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현실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의미가 있는 내용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네 가지 그 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 좀 변화가 되고 있는지 삶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됐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